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제작진도 함께 기다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인데요. 오늘도 함께할 기자들 소개합니다. 먼저 MBC 보도국의 사건 전문 기자이자 실명 요정 조승원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특종 전문 기자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블리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김한 기자는 오늘 반바지 입고 왔어요. 날씨를 몸으로 표현하겠다며. 네. 아, 부럽고요. 일단 정상근 기자는 뭐 혹시 국회에 계셨습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 기자한테 먼저 말을 꺼낸 김에 네네. 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을 탔어요. 네, 탔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회의까지는 법안이 간다라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표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거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뭐 과반 이하면은 당연히 부결로 네. 이 법안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절차를 보면 네,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이 최장 180일 동안 심사가 좀 이루어지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더 빨리 넘어가는 거고,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180일 이후에 채우는 거고. 네, 원안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사위는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는데 네. 뭐 역시 빨리 결론이 나면 본회의로 발행하는 거고, 뭐 안 되면 90일 후에 네. 이 본회의로 가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본회의에서는 60일 안에 이 상정 그리고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네. 뭐 이렇게 보면 최대 330일까지로 이제 기한을 볼 수가 있고, 330일 뒤에는 뭐 표결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 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제 통과가 됐으니 오늘 네. 새벽에 통과가 됐으니까. 네. 내년 총선인데. 네. 이 330일을 풀로 채우면은 내년 3월 23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23일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이어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한 네.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이 기간을 좀 최대한 좀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각 상임위별로 뭐 안건조정제도라고 있어서 네네. 이 기간을 한 180일까지는 안 쳐도 되고 네. 한 90일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 네, 절반 라고 정도로. 하고, 예, 이건 이제 위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뭐 정개특위, 뭐 사법개혁특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당,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 위원장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경우에는 90일 가득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높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60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냥 또 바로 상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군요. 이게 빠르면은 한 180일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최단기간은 180일. 네, 그 경우에는 한 10월 25일 정도면은 뭐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일 차이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10월이냐 아니면 내년 3월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내년 네. 총선 날짜가 4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빡빡하겠어요. 만약에 3월에 된다면. 그렇죠. 예, 그림이 좀 상황이 보이네요. 그림이 또 한 번 결투가 예상됩니까? 네. 어떻게? 또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고, 네. 지금 총선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혼란이 올 거라고 주장할 거고, 네. 뭐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일정을 쫓기기 시작하면 뭐 사실 선거법은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을지 아직 좀 미지수라는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본회에 네. 가더라도.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반수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네.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의원들 간의 사안이 첨예해서 개개인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 네, 네. 지역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네. 그게 또 어디가 줄어들지 모르는 거고, 음. 또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예.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어제였죠. 갑자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두 네. 개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두 개가 안이. 됐죠. 네. 그래서 원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합의한 안을 A안, 원래 본안이라고 하고,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내놓은 권은희 안을 B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지금 A, B 안이 둘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둘 다 올라갔습니다. 이건 앞으로 뭐 병합심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두 안의 차이를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이 기소권 관련 여부예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냐 없냐 여부인데, 그 여야 사당 합의안에는 이 공수처장이 기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돼 있죠. 네. 뭐 경찰이나 고위 검찰 관계자에만 네. 뭐 기소권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장이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좀 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수사 범죄 대상도 좀 넓혀서 네. 뭐 김명란법이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이런 것도 공수처에 수사를 하자라는 게 권한이 아니고 여야 4당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넓으면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사실 공수처 인력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아.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범위가 넓어져서 좋아 보였는데 그런 또 실질적인 문제가 있군요. 네네. 어. 만약에 여러 가지가 너무 한꺼번에 일이 몰리면은 어. 오히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집중이 좀 안 그런 된다. 상황이니까. 근데 이 안이 어떻게 좀 처리가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일단 두 가지 안을 뭐 하나로 합치거나 뭐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원안 그대로 올라가긴 합니다. 원안 네. 그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다만 여야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뭐 새로운 안이 나오면 기존 안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안 돼가지고 두 안이 다 본회의에 올라갔다라고 네. 하면은 이 관련법상 나중에 처리된 안이 그러니까 네. 가장 최신 법안이 그 법안이 되는 거예요. 아 먼저 그 네, 그래서 본회의에 여야 4당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뭐 권은희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순서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마 그렇게 뭐 설마 여야 4당안에 찬성을 던지고 권은희안에 또 찬성을 던지는 좀 이런 황당한 경우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워낙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어쨌든 올렸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건데요. 네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분위기 뭐 들어보니까 뭐 밖에서 아마 지난 두 번의 주말 동안 이 원회에서 투쟁을 했는데 네, 아마 좀 장외 계속 투쟁.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뭐 혹은 뭐 광화문 정도의 뭐 천막 당사 같은 거를 짓고 또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올인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회 안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네, 뭐 이미 뭐 의안과 접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지금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이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이 회의를 방해하면은 이 국회법 위반이 더욱 확실해지는 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안에서 뭐 몸싸움을 하거나 뭐 저지를 하거나 뭐 그렇다고 수단이 네, 없으니까. 표결을 또 참여하게 되면은 네. 그냥 그 법안의 통과 속도만 좀 빠르게 이어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 밖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네, 오늘 보니까 박태주 의원이 네. 삭발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깜짝 삭발을 놀랐습니다. 했어요? 네. 아저씨에 보면은 원빈 씨가 이렇게 머리를 미는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셀프로 본인이 그 장면처럼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네. 직접 촬영을 한 겁니까? 박대주 의원이? 아니 누군가 촬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그 아저씨를 네, 보면은 딱 그 거울을 장면이에요. 보면서 네. 머리를 미는 장면이잖아요. 네. 거울을 보면서 박태주 의원이 머리를 미는 장면을 뒤에서 아마 찍은 것 같이. 네. 저는 원빈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장면을 네. 한 10번 넘게 돌려봤는데 그 장면만 네. 좀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박대주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다른 기자분들한테도 같이 좀 질문하고 싶은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거의 폭발 지경이에요. 폭발했죠. 지금 현재 보니까 128만인데요. 역대 최대 기록을 역대 갈아치웠다고. 최대. 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김한 기자는? 일단 뭐 법률적으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또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 봤듯이 네.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네. 좀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길래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네, 네. 이거에 대한 또 어떤 국민적 분노나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정말로 그러니까 어디에 집결을 해서 네. 표출이 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인터넷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좀 허들이 있는 참여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시간 단위로 몇만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분노를 폭발할 공간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국민청원 이쪽으로 네.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조수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원래 이제 그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네.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열을 좀 많이 받은 거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네. 그런 생각 들고 뭐 이거는 뭐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저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잘못 지은 것 같아. 그렇긴 해요. 왜 아니 패스가 빨리 아니에요. 해봐야 180일? 네. 아까 그랬 정말 그렇죠. 빨리 해도 180. 슬로우 트랙이에요, 슬로우 트랙. 그렇죠. 이게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원래 롱트랙 뭐 이런 걸로. 롱 트랙. 330이면 사실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른바 몸싸움 전국은 일단락되긴 했어요. 그런데 양측 뭐 고소 고발 이게 사실 감정 싸움까지 조금 격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소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29명 그리고 정의당은 40명을 고발을 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한 18명 18명. 네, 정도 되는데 좀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이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그리고 김연아 의원, 뭐 신보라 의원, 뭐 곽상도 의원,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의원과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좀 받고 있고 이 국회법 위반에 더해서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과 팩스로 들어온 이 공수처 법안을 그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또 좀 문제가 공용 서류 무효죄 뭐 이런 혐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용 굉장히 문서를 처벌 파손하고 규정이 이런 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정의당은 여기에서 이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까지 걸고 들어가서 소파로 막았던 의원들을 네. 뭐 다 고발하기도 했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협상이고 뭐가 없다. 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뭐 서로 고소고발을 풀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정의당은 네. 절대 안 풀겠다. 네, 용선 그렇게 없다 뭐 밝히고 이런 있어서. 입장이군요. 뭐 끝까지 갈지 관심이 사실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신보라 의원이 내일 저희 고정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또 내일은 최입의 의원까지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번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몸싸움이 격하더라고요. 네. 네, 영상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실제로 국회에서 본 적도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여전했어요. 이 흔히 말하는 몸빵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이 총알바지 방지법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건데 네. 이 보좌 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서 국회 운영을 방해를 한 경우 뭐 이렇게 교사한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처벌하자라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교사한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 보좌관들이 좀 굉장히 이번에 좀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실제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 보좌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좀 들어갔고 네. 그래서 뭐 그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네네네.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보좌관 분들이 글을 많이 글을 쓰면은 거기 운영자가 받아가지고 네. 올리는 건데 네. 여기 보면은 뭐 영감님들은 뭐 앞으로 뭐 미래가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빨간 중 가면은 뭐 미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영감님들은 연봉 1억이 넘고 뭐 문제가 생겨도 뒤를 봐줄 든든한 동료 의원이 있지만 네. 뭐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그 직장인의 어떤 애환 같은 게 들어있기도. 직장인의 애환이죠. 네. 짧게 말씀을 좀 들을 시간이 있을까요? 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공수처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뭐 아마 그 어르신들 중심으로 카톡으로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카톡으로. 네,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네. 이 의식의 흐름을 좀 짐작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의식의 흐름까지 나옵니까? 이거를 네.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데 이게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뭐 개헌을 한다, 뭐 이런 가짜 뉴스인데 뭐 개인 토지 소유권을 뭐 박탈한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공산 인민 민주주의를 쓰려고 한다. 뭐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북한 보위부의 서울 지부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는 민중 공상 경제다. 뭐 이런 이거 실화예요? 진짜 네, 이런 이렇게 돌아요? 내용이 돈다라고 합니다. 요 앞에 이제 뭐 네. 어르신들 카톡 보면 이제 바등글 해가지고 네네네. 많이 별표 돌죠. 있고 막 네네. 스페이드 모양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북한 화려하게 보위부까지 돌더라고요. 나온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이거 받아서 이현주 의원 등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국회의원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제가 가짜 뉴스를 좀 지켜본 입장에서 보니까 세 가지 버전의 굵직한 가짜 뉴스가 합쳐져 있는 버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돌던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실제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됐을 때 이 개헌안의 실제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해설본으로 돌던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가 두 개가 합쳐져 있고 네. 거기 뒤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의 해산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URL 도메인이 붙어 있는 네.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그러네요.
내용들이 네. 있고요. 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겨레 김한 기자, MBC 조승원 기자,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부 내용 들으시고요. 문자들을 주시는데요. 0804번님, 이런 갈등이 도리어 침묵하는 보수를 현 정권에 등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1020님, 3년간 아프리카에서 오일 달러도 벌어왔는데요. 지금 국회를 보면 국회가 없는 아프리카가 더 좋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글을 보내셨을까. 예, 저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말 절망적인 국회 상황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KT 채용비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김한 기자가 네. 상을 탔다고요? 왜 이랬어요, 진짜. 네.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의혹 보도로 이달에 기자상을 수상했고 채용비리 외에 자영업 약탈자들 기획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기획 부분에도 수상. 이관왕. 어머나. 어쩌다 보니까 요새 상이란 상은 다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 몰라봐서 MBC 연예대상만 가져가시면 몰라봐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저번에 막 특정 다들 기자 몰라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나갈 때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네, 소감 짧게 한번 듣죠.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상 타면? 예, 아니 뭐 김성태 의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김성태 의원도 거세게 반발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실제로 취재가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부 네. 기자들 중심으로 좀 돌았던 상황들도 좀 있었어서 이게 예전에 12월 달에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에 받게 됐는데요. 네. 채용비리 문제가 어쨌든 청년들이 가장 아파하고 그렇죠. 힘들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좀 기존에 있었던 이 채용을 둘러싼 민원이라고 불리는 관행들이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례적으로 이달의 기자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까지 냈어요. 이 김한 네. 기자 탓인데요. 네. 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금 읽어드리면 한겨레가 앞장서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들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상으로 후방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와, 문장이 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자협회도 이거를 반박하는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언론관이 유감이다. 그러니까 언론의 본령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다 이런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다. 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진행 중인 사안들 의혹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도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언론은 이 논평은 그러니까 네. 좀 어쨌든 자기 자당 의원을 좀 보호하기 위한 뭐 이런 좀 정치적인 네.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KT 채용비리 그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오늘 마침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한 출석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당시에 2012년 공개 채용인데요. 이제 9명이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을 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인재개발실장 당시에 네. 그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전무가 구속이 돼 있는데 그 공소장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소한 9명 정도는 이 전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응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합격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이후에 그 윗선이었던 서유열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네네. 서유열 사장이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채용 과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네.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에 KT는 사실상 이석채 회장의 1인 지배 체제였는데 이 9명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어쨌든 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네. 권력과 매우 실세였던 분들의 자녀들이나 뭐 지인들인데 네. 이 과정을 이석채 회장이 어느 정도 인지했고 관여했느냐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력 채용이라든가 특별 채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회장의 책임성 여부를 직접 묻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그렇겠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부문에서 진행한 일이다, 파트에서 진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채용은 공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공개 채용이고 네. 이 공개 채용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인사 절차이기 때문에 네. 회장이 결재를 하는 거죠. 합격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짓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석채 전 회장이 오늘 법원에 들어갈 때
사진 참 많이 봤네. 이렇게 혼잣말을 했고 법원에서 나올 때 김성태 의원에게 청탁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이분은 왜 충무공을 떠올렸을까요? 충무공 심정이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충무공 관련해서 두 가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네요. 네. 네,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아 그겁니까?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충무공의 심정을 대표하는 네. 말들일 텐데 뭐 그런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이석채 회장이 사실 불사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회장 재임 시절에도 검찰 조사 포토라인을 여러 번 섰었는데 네. 그때마다 다 이제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회장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이 났었는데 아마 본인도 퇴임 이후에 지금 거의 좀 잊혀졌던 이름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 건으로 2012년 채용 비리 문제로 다시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랬을 수 같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기자들이 참 많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또 이 와중에 충무공은 좀 엄청난 비약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KT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지금 9명을 최소한 확인을 한 건데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들죠. 예를 들면 2012년 하반기 공채인데 그때만 그랬겠느냐. 뭐 이 의문이 있는 네네.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취재했던 KT 인사 담당 전현직 임원들에 따르면 매번 공채 때마다 한 10% 안팎으로 명단이 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은 예를 들면 300명을 KT가 보통 한 번에 공채를 뽑는데 이 30명의 비율도 어느 정도 일정했다. 예를 들면 회장 비서실에서 한 40%, 그다음에 뭐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한 20%, 네. 그다음 노조에서 뭐 한 10%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거의 맞춰서 뽑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확대할 것이냐, 네, 네.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 청탁을 참 시스템을 갖춰서 받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청탁 네.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전 직원의 낙하선화 네. 뭐 이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실세 채용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그럴 수 하는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제 수사로 확대될 것이냐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김성태 의원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문제를 부인해 왔는데 네.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 혹은 처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남은 수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김성태 있습니다.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사는 없는 거죠?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 문법에서 보면 이석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거의 이제 김성태 의원만 네.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아직 결과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특종하시면요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아, 네, 얘기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승원 기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수첩은 안 들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수첩 놓고 오셨군요. 네. 지금 승리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승리 씨 혐의가 4가지 정도라고 하네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성폭력 처벌법 등등인데 경찰이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게 이 성매매 알선 혐의 이쪽인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장 신청이죠. 신청. 신청, 네네. 네, 신청하려는데 지금 보니까 성매매 알선 이게 지금 가장 수사가 좀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대로 좀 수사가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성매매 알선 뭐 신문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뭐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네. 두 가지예요. 건이 두 건이 가지요? 두 가지 건인데 시기는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17년 이렇게 나뉘는데 네. 첫 번째 것부터 설명드리면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승리 씨가 그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돈 좀 있는 그 투자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승리 씨가 이제 2016년에 그 라면 체인점 네네. 네. 땡땡땡 라면 네.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창업을 할 때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일본 사업가들을 한국으로 불러요. 일본인 사업가들을. 네네. 근데 불렀는데 이때 이제 나온 호텔비가 3천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3천만 원. 이거를 YG 법인카드로 결제, 그게- 법카로 결제했다는 그게 그 YG가 건입니다. 나오는 예. 부분이군요. 근데 네. 이때 당시에 알고 봤더니 그 승리의 절친인 그 유인석 대표, 유리홀딩스, 네.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그 여성들을 불렀다. 그래서 성매매를 했다. 이런 지금 진술이 나온 거죠. 진술이 그래서 나와서. 네. 지금 알선책하고 성매매 여성 합쳐서 지금 총 17명을 지금 입건을 했고 네. 대부분 지금 성매매를 했다라고 시인을 한 상태라는 네. 거죠. 이게 이제 2015년 건이고 2017년도 건은 그 네. 유명한 그 저는 안 가봤는데 팔라완?
예. 필리핀 팔라완? 아. 거기 그렇게 좋다면서요. 지상 낙원이라는데. 안 가봤어요. 그게 뭐 세계 휴양지도 10대 섬이래. 네, 아. 휴양지. 예, 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를 그때 승리 씨가 그 생일 파티 한다고 150명 불러가지고 아, 그게 거기군요. 리조트를 통째로 통째로 빌렸습니까? 6억 원. 그렇게 스케일이 했다는 크군요. 그건데 네. 요때도 이제 그 유흥업소 여성들을 성매매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건데 지금 요거는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예, 그래서 뭐 2017년 승리 거는? 씨가 뭐 1,500만 원을 그 저 유흥업소 쪽에다가 그러니까 40대 여성인데 그 알선한 그 여성한테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뭐 대가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사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제 경찰이나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경찰이 들락달락거리는 모습을 봐서 지금 도대체 몇 번째 가는 건지 왜냐면 늘 같은 장면 같기도 하고요. 몇 번째 출석하는 건지 도대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진전돼서 어디까지 수사를 받는 건지 좀 헷갈려요.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워낙 혐의도 많고 그러다 네. 보는데 지금 15번 조사를 15번이나 15번을 받았죠. 그러니까 피의자로 8번, 참고인으로 7번. 그래서 지금 왔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영장을 경찰도 지금 신청하냐 마냐 갖고 지금 막판 고심 중인데 아마 신청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했는데 연장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발부는 또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 그 담당 판사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출석 그동안 잘 했는지 보잖아요. 아, 그 도피 가능성. 도피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 이걸 보는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네. 15번 불러서 꼬박꼬박 잘 나왔으니까. 네, 성실하게. 네. 그래서 어떠면 이것 때문에 영장 발부가 오히려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횡령 혐의는 어떻습니까? 횡령 혐의는 네.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닝썬 클럽도 클럽이지만 일종의 하나의 기업이고 회사잖아요. 네네. 예, 그 회사인데 그 돈을 투자자들이 마음껏 그냥 빼다 그 버닝썬에서 번 돈을 투자자들이 마음껏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거는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무슨 현금 인출기에서 돈 빼듯이 네. 버닝썬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그냥 저 투자자들이 싹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나온 혐의는 버닝썬 최대 주주가 전원산업이에요. 전원산업. 네네. 그 호텔 갖고 있는 거기가 8억, 승리와 유리홀딩스가 5억에서 6억 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린사모. 네, 린사모. 린사모께서 또 한 5억에서 6억 그 원을 대만 여성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 린사모는 지금 조사도 못 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만에 계셔 가지고. 외국에 있으니까 네, 어떻게 어렵겠네요. 뭐 부를 수도 없고. 네. 예, 이게 그 린사모가 큰 손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누구야? 그 지드래곤 네. 옆집을 샀잖아요. 아, 옆집을 샀어요? 옆집. 이런 디테일까지. 지드래곤의 네. 팬인데 네. 그래서 50매덕인가 주고 지드래곤의 옆집을 샀어요. 아, 그냥. 굳이 옆집 그 집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지드래곤이 지드래곤과 같은 층에 어머나, 살고 싶어서. 어머나, 그렇군요. 그리고 집은 비워놓고 그냥. 아, 그래요. 네. 돈이 진짜 많군요. 한국에 지금 부동산 투자한 것만 300억. 아, 요 부분인데 맞아요. 네. 문제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오늘 힘든 제가 상황. 취재 기자한테 야 그럼 너라도 좀 대만 가봐라. 이렇게 그랬어요, 좀, 후배 기자한테? 네, 그러긴 얘기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가시는 건 어때요, 조승원 저 기자? 바빠요. 아, 바쁘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네. 의욕은 있는데 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들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버닝썬 뭐 횡령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경찰하고 유착됐다며 뭐 꿍짝꿍짝 했다며 이런 거였잖아요. 그 문자도 주셨네요. 6705번님. 왜 근데 버닝썬 검경 유착 수사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 부분에서? 수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수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경찰 수뇌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그 서울지방경찰청 그 기자 간담회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그런 쏙 얘기가. 빼고 수사하는 것처럼 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뭐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그 나왔던 경찰 총장이랬던 그 윤총경. 네네네. 예. 이분인데 이분도 지금 뭐 유인석 씨하고 골프 4번 치고 식사 한 6번 한 거 외에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건다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그 출입 무마 사건. 네. 그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그 고급 샴페인 막 먹고 했는데 네네. 무마된 엄마가 신고했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엄마가 신고를 했는데도 무마된 사건. 이것도 당시 수사했던 경찰 한 2명 정도만 지금 입건된 상태인데 네. 뭐
또 새로운 얘기 나오죠. 그럼 그 윤총경하고는 그냥 골프 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헤어졌어 뭐 이런 건가요? 서로 친목 도모했다고 하면 사실 이 김영란법이나 이거 청탁 방지법이죠 원래. 네. 이거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액수가 있어요. 100만 원인가? 1회에 100만 기준이 원이고 있죠. 네, 네. 1년에 또 얼마 네, 액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액수 입증해 내지 않으면 이걸로도 사법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뭐 수사하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경찰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니로 이인수님, 조승원 기자님 오늘은 김학의 얘기 안 해주시나요? 했는데 어떻게 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시간 주시면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원 MBC 기자,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그리고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